어떻게 혜택을 받을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준비도 하나도 해놓지 않았지만 세금은 돌려받고 싶다.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5천만의 세무사 김 차장입니다. 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가입이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세테크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연금과 관련해서 오늘 명쾌하게 풀어주실 고경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경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진행 도와줄 최인턴 옆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과 관련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최인턴, 네. 연금 열심히 붙고 있습니까? 저는 프리랜서로 현재 들어가 있어서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요거 하나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강제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회사가 또 하자고 해서 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제 의지로 내고 있는 연금저축 이렇게 3개 붙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아무래도 이 연금 전문가시니까 연금을 다양하게 들어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불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개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이 연금 저축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도 조금 더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하셨던 연금저축하고 IRP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연금저축 상품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개인형 IRP 상품도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소 이제 차이점은 가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이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 가입자거나 사업 소득자거나 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직장 가입자는 연금저축이 나을까요? IRP가 나을까요? 연금저축도 하시고 IRP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층 연금 탑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3층이요? 3층. 네,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 먼저 1층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2층은 이제 회사가 강제적으로 불입을 해주는 퇴직연금이 있고, 이 3층이 바로 이제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저축 이런 거에 있는데, 이 연금저축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등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금보험 또는 즉시연금, 하다못해 이제 주택연금도 연금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 주택연금도 이렇게 연금으로 같이 묶는 걸까요? 네.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개념으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데 노후 자산을 가지고 이 자금보다는 이제 내가 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담보를 주고 대출을 받는 개념이지만 내 연금처럼 쓰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종류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설계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연금 가입으로 세금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매년 연말정산을 앞둔 시기에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고요. 네. 사실 저도 작년 연말에 네. 300만 원을 일시불로 네. 납입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목표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에 소비도 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이 다가왔을 때 나는 준비도 하나도 해놓지 않았지만 세금은 돌려받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연금저축, 가입과 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금저축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즉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불입을 한 그 시점이 12월 달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해에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비소멸성이다라고 해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내가 사용하고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혜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축한 금액을 원금 그대로 놔두지만 세금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좋은 거예요? 종류가 되게 다양했으니까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세액공제를 혜택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네, 많이 든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우리가 연금 계좌 상품을 좀 살펴보면요. 그 연금 저축 뭐뭐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연금 뭐뭐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연금 저축이라는 네 글자 단어가 들어간 상품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입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금 뭐뭐라고 써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 보험이 있거든요. 네. 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지만 반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종의 저축성 보험이라고 분류가 돼서 나중에 수령을 할 때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인이 가입한 이 연금의 혜택이 절세가 가능한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금융감독원 내 통합연금 포털 페이지에서 내 연금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내 연금 조회를 이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연금 조회하기 화면에서 연금 저축이라고 써져 있는 상품 있다라고 하면 이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프리랜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분들은 1월에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만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절세 효과가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네,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이신 분들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리랜서 분들 또는 개인 사업자 분들은 본인의 일에 너무 열중하시고 몰두하시다 보니까 노후 자금을 별도로 생각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세무사님, 2022년까지는 한 해 기준으로 연금저축을 400만 원까지 넣었을 때 세제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제한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 작년까지는 이제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다라는 한도가 있었는데 이 한도가 이제 200만 원 추가 증액이 돼서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효과도 커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자다라고 하면 이 600만 원을 불입했을 때 세액공제율은 16.5%가 되거든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99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500만 원을 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79만 2천 원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차이점이 바로 개인형 IRP 퇴직연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는 이 연금저축 상품에는 1년 동안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1,800만 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 금액 중에서 6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별도로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내가 불입을 하면 추가 300만 원의 공제 금액을 플러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자는 16.5%를 적용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148만 5천 원까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니까 118만 8천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연금 저축도 필수 유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유지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데요. 이 연금은 아무래도 저축을 하고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을 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령을 하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일단은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 저축에 가입한 이후로 5년이 경과된 뒤부터 수령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절세 효과를 내보려고 네. 급하게 6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제가 MBTI P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지라 확 넣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음 해에 600만 원을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6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그 해에는 세액공제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연도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불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5년 유지를 하지 못하고 통장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중도 인출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 자체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 건데 연금으로 쓸 것처럼 해놓고 세액공제도 다 받았는데 이걸 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돈으로 갑자기 뭐 내가 일시금으로 찾았다라고 하면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페널티가 뭐냐면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일시금으로 찾을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5,500만 원 이하자였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아까 16.5%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16.5%로 받고 뗄 때도 16.5%를 떼니까 사실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5,5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13.2%로 떼기 때문에 뗄 때 16.5%하고 차이 3.3%만큼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또는 뭐 IFP 가입을 할 때 있어서는 네. 끝까지 납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딱 세우고 네. 안정적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가지고 일시에 갑자기 목돈을 넣어버리게 되면 지금 당장에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찾기가 어려운 돈이 돼버리니까 좀 향후의 계획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적당한 금액 선에서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납입 기한을 10년으로 설정을 하고 다 납입을 했어요. 근데 네. 보험 계약 당시에 뭐 예를 들면 55세에 찾기로 했다라고 네. 하면 이미 납입은 다 했는데 55세 이후에 찾아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있는 거겠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졌다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월에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1,200만 원까지를 받게 되면 이 금액은 이제 저율의 연금 소득세율을 과세를 하고 별도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돼 있었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이제 1,200만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 1,200만 원까지는 일반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합산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도 가능하고 합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소득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게 좀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은 분리과세를 해야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분리과세를 해야지 유리한 경우 이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고 한다면 본인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뭐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공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물론 세테크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5천만의 세무사, 5천만의 세금 고민 상담소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